외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사실은 이명박근혜 자체가 했던 외교 자체가 다는 아닐지라도 적폐고요. 지금 미국과는 사드 문제가 가장 현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 중심의 국방 외교를 중국에게 아젠다를 뺏길까 봐서라도 굉장히 좀 조바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발빠르게 제인아 나랑 놀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뭐 서로 간에 덕담 주고받고 뭐 우리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는 했겠지만 속내야 사실 뭐 그렇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일본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따까리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안부 합의. 애가 타고 있죠, 일본 입장에서. 위안부 합의는 저는 사드 문제도 아까 우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기억나시죠? 불가역적,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건 되돌릴 수 없어라고 못을 박았던 건데, 만약에 위안부 합의가 파기가 됐든 뭐 하려 그러면 일단 합의문이 공개가 돼야 되죠. 없다는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좀 전에 했던 이야기랑 덧붙여서 한민구하고 윤병세는 굉장히 마음을 졸일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위에 아직 사임도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돼버린 상황이라, 나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담이고 농담인데 한민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해서 왜 이렇게 사드 배치를 빨리 한 거에 대한 의구심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윤병세 불러다가 한일 위안부 합의문 자체를 한번 가져와 봐라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사실 뭐 합의문은 비밀 문서로 봉인됐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 있거든요. 예, 그 사본이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10날이죠. 당선되던 날 일본에서 굉장히 급박한 그 정부 입장이 나왔어요. 일본 정부 입장이 어떤 거냐면 위안부 합의는 존중돼야 된다. 없다는데. 없었다며 공식.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소녀상 철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일본에서, 저도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아주 급박한 현안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문재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다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이런 반응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상원, 하원, 백악관 모든 정치 집단들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동맹입니다. 우방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일본은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맺은 이거는 꼭 지켜야 돼. 그리고 소녀상 빼야 돼.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애가 타고 힘든 거예요. 자기가 단독으로 이제 축하 성명을 낸 거예요. 아, 단독으로? 단독으로. 그게 우리 쪽에다가 직접 뭐 한 게 아니라 지가 이제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고 내면서 그 뒤에다가 그런데 합의는 위안부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라는 게 되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모든 위안부 합의 사드 문제에 대한 원 아이디어가 일본이 원했던 동아시아 균형자론 내지는 동아시아 경찰론을 키워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넣어서 이루어졌다는 설이 지금 점점 더 확실한 걸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즉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털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군사적인 부분으로든 뭘로든 등장할 수 없으니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한국하고 합의를 본 걸로 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는 한국한테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일본으로 태어나겠습니다라는 그거를 밀어붙이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강제로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우리의 지금 추측이 맞아가고 있는 거거든. 요게 이제 나중에 까지는 순간 박근혜 정권이 해왔던 존재하지 않는다는 굴욕적인 한일 그 협의, 그러니까 위안부 협의에 대한 외교 비화가 까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은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박근혜가 욕을 먹기는 하겠지만 일본 정부, 특히 아베 같은 경우에 이 위안부 합의를 얼마나 졸속하게 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하게 해왔는가가 밝혀지면 위안부 협상 이전, 그러니까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국제사회 안에서의 영향력 내지는 이미지 추락은 차라리 시도를 안 할 걸 한 이전의 상태만큼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지금 아베는 위기 상황이라고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누가 이런 표현을 썼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비유를 들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을 손에다가 그 지장 찍어가지고 합의서에 도장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아, 자고 있는데 술 먹은 사람 몰래 지장 찍어갖고 네. 집 땡겨가고 대출 받아가고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무섭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추측컨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일본과 독도에서 분쟁이 벌어질 뻔한 일이 있었죠. 독도의 해저 지형을 탐사하기 위한 탐사선을 탐사선을 우리가 일본이 침몰시켜 버린다 그랬죠. 일본이 보내고 우리가 반대하고 해경선을 보내니까 거기서도 자기들 해경선을 호위해서 보내가지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침몰시켜 버렸어요. 강경한 발언을 함으로 해서 일본이 물러났거든요. 근데 그 일본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강경 발언했던 그 시대에 문재인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런 자리를 지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지위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한국으로 이미 반 이상 넘어간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방송은 선거 당일날 이게 실제 나왔던 거예요.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위험성, 문재인의 단점 5가지를 브리핑을 했어요. 그거 하나가 1번이 독도 도발에 관한 타협은 없다. 이건 이제 문재인이 과거에 해왔던 발언 중에서 뽑아서 이제 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도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협상이나 뭐 진척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책임져라. 이게 후보 시절에 했던 워딩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적했고, 전범 기업 입찰 제한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미쓰비시라든지 전범 기업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지하철을 비롯한 국가 SOC 산업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한을 하겠다는 거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일제가 약탈한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겠다. 요 부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일본에게 행하게 될 또는 제시하게 될 부분의 위협성을 공식 방송에서 이거를 우리 선거에 있는 날 방송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더 강경한 자세로 대일 관계를 끌어가려고 하는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방식으로 외교적 카드를 꺼내올 것이라는 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남녀 관계랑 아주 비슷해요. 외교 관계라는 게 일방적으로 좋아하면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챙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외교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까지 편하게 잘 해먹었죠. 미국이랑 일본은. 이명박근혜 한 10년 동안 정말 잘 해먹었어요. 술 취한 듯한 정권에다 그냥 지장 그냥 지들 몰래 찍는 그런 느낌이고, 사드도 그렇고 위안바비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편하게 해먹은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앞에 북한에다가 이렇게 딱 배치시켜 놓고 편하게 해먹은 건데, 그 위치가 달라져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한국 정부에게 아부를 해야 되는 시대. 우리가 바랬던 바 예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먹기 나름으로는 한번 만나죠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귀찮은데 이런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든 게 다 그래.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변하죠? 그렇지. 지금 이례적으로 이낙연 총리 지명에 대해서 일본이 그 호평을 계속 언론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할 때 한국 특파원으로 일본에 좀 왔었다부터 시작해서 원래 지일파예요. 네. 예, 이낙연 총리가. 그다음에 뭐 위안부 협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좋은 그 대화를 열어갈 수 있는 상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례적으로 남의 나라 총리 인선에까지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틀 만에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 딱 맞는 표현이네요. 지금 그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지금 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량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미 대통령 바뀐 지 이틀 만에 이렇게 높아진 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도 한중 관계 발전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바란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짝 놓치는 부분이 인도의 총리도 자기 트위터 계정에 한국어로, 그렇지, 한국말로 올렸지. 한국말로 문리버 365 골뱅이를 해서, 그 문재인 개인 계정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 계정인데 거기에다가 올렸어요. 만나고 싶다. 그런데 이 인도 총리 이 양반이 손의 악력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서 과거 이 사람과 만나서 악수했던 사람들은 다 손에 멍이 든대요. 야, 그럼 특선차 출신 하루에 5,000명까지 악수를 해본 문재인 대통령하고 많지 않을 걸? 해볼만 하겠는데? 아무튼 기분 좋네요. 우리가 외교 문제 쪽의 이야기를 지금 뭐 다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 뭐 한 게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이 바뀌는 거야. 네. 존재만으로도.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재인의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왜
인사로 이야기하듯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거나 그 자체가 다 모든 게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외교에 대해서는 거의 나온 메시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선거의 가장 1차적인 저는 큰 의미라고 보는 거고 어찌됐건 앞으로 이렇게 돼야겠죠. 물론 개성공단도 재개가 돼야 되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햇볕 정책이 아니고 이제 달빛 정책이라고 그래서 예. 달빛이면 햇빛의 보조 수단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암흑 시대에는 달빛만 보고 걸어갔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햇볕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빨리 있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점을 두고 지금 이명박근혜들은 심지어는 무력 통일 가능성까지 언급해 왔던 그랬죠. 정권들이에요. 예. 다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철도 깔고 정상회담도 2번씩이나 하고 요 개념으로 다시 그 문을 열어가지고 최소한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쯤에는 남북한이 상호 왕래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철도가 북한을 지나서 중국 러시아로 갈 수 있을 정도 요 정도까지는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통일 정책이 9년 10년 동안 스톱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풀어야 되니까 좀 힘든 거지만 그 당시 인프라는 다 깔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 시절에 외교에 관한 부분들의 발언은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외교에 대한 발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열강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집중을 하고 그 대한민국의 행동을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계속 나하고 잘 지내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외국들의 기억인 것 같아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갖고 갈 거야. 그래서 한국이라는 자리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 아세안 이 나라들을 정치 외교 군사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중심축 역할을 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미 판단을 그렇게 했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동안 그 동아시아 쪽에 몰려 있는 그 지도자들 사진이 굉장히 저 비슷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의 비디오에 딱 올라오면서 야, 이 한국 대통령 외모가 굉장히 호감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유럽 언론에서의 관심이 한 바퀴를 돌아온 거고요.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 나가는 외교 정책에 따라서 야, 이 대통령은 능력도 있고 훌륭하대라는 일종의 그 문재인 바라기 또는 문재인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그 패밍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을 이렇게 딱 표현을 해요. 인권 변호사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좌파. 근데 좌파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좌파라는 거는 한국에서 진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단어입니다. 인권 변호사와 진보 대통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은 얼굴이 적폐다. 패권이다. 적폐야. 왜 그러냐면은 얼굴만 봐. 사실 콘텐츠가 더 좋은데. 그러게. 이거 안 돼. 이재호처럼 가면 쓰고 의정 활동하라고. 전 더 충격받았어요. 예. 조국 교수를 임명하는 걸 보고 난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왜 이렇게 인물 패권이 심한 거야? 인물평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영화 주인공 같고 조국 수석은 프랑스 영화에 나온 반항기 어린 젊은 시절에 우리 잘 알잖아 아랑드롱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느낌이 대학 때 별명이 알랑드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문재인 그동안의 일생을 보여주는 그 찬양 다큐들이 정편에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사진 보니까 진짜 잘생기기는 잘생겼더라고. 그러면 젊은 시절에 문재인과 현재의 조국 누가 더 잘생겼어? 난 현재 조국의 한 표. 저도 그렇긴 한데 미국의 언론인이 도쿄 지국장으로 와 있는 여성 언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때 군복을 입고 낙하산 메고 있는 그 사진 그거를 올려가지고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20대 때 젊었을 때 이 특전사에 있었던 사진이다라고 딱 올렸는데 그 밑에 달리는 멘션들이 영어로 달려요. 저도 뭐 사전 찾아가면서 봤는데 하나같이 놀랍다, 잘생겼다, 영화 배우다 뭐 이런 멘션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라니까요. 그러게. 외모만 보고 있잖아 지금. 그 컨텐츠가 훨씬 더 훌륭한데. 맞습니다. 예. 조국 교수도 컨텐츠 엄청 좋은데. 만약에 위안부 합의가 파기가 됐든 뭐 하려 그러면 일단 합의문이
공개가 돼야 되죠. 없다는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좀 전에 했던 이야기랑 덧붙여서 한민구하고 윤병세는 굉장히 마음을 졸일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위에 아직 사임도 안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돼버린 상황이라 나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담이고 농담인데 한민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해서 왜 이렇게 사드 배치를 빨리 한 거에 대한 의구심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윤병세 불러다가 한일 위안부 합의문 자체를 한번 가져와 봐라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사실 뭐 합의문은 비밀 문서로 봉인됐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에 있거든요. 예, 그 사본이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 10날이죠. 당선되던 날 일본에서 굉장히 급박한 그 정부 입장이 나왔어요. 일본 정부 입장이 어떤 거냐면 위안부 합의는 존중돼야 된다. 없다는데 해가고 있는 거거든. 요게 이제 나중에 까지는 순간 박근혜 정권이 해왔던 존재하지 않는다는 굴욕적인 한일 그 협의, 그러니까 위안부 협의에 대한 외교 비화가 까지게 될 거고,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은 정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박근혜가 욕을 먹기는 하겠지만 일본 정부 특히 아베 같은 경우에 이 위안부 합의를 얼마나 졸속하게 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비열하게 해왔는가가 밝혀지면 위안부 협상 이전, 그러니까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국제사회 안에서의 영향력 내지는 이미지 추락은 차라리 시도를 안 할 걸 한 이전의 상태만큼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지금 아베는 위기 상황이라고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누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비유를 들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을 손에다가 그 지장 찍어가지고 합의서에 도장 찍은 외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사실은 이명박근혜 자체가 했던 외교 자체가 다는 아닐지라도 적폐고요. 지금 이제 미국과는 사드 문제가 가장 현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 중심의 국방 외교를 중국에게 아젠다를 뺏길까 봐서라도 굉장히 좀 조바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발빠르게 제인아 나랑 놀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뭐 서로 간에 덕담 주고받고 뭐 우리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는 했겠지만 속내야 사실 뭐 그렇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일본일 수도 있어요. 미국의 따까리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안부 합의. 애가 타고 있죠, 일본 입장에서. 위안부 합의는 저는 사드 문제도 아까 우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우리가 기억나시죠? 불가역적,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건 되돌릴 수 없어라고 못을 박았던 건데 없었다며 공식.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소녀상 철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일본에서 저도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아주 급박한 현안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문재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다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하고 가까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이런 반응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상원, 하원, 백악관 모든 정치 집단들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동맹입니다. 우방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일본은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맺은 이거는 꼭 지켜야 돼. 그리고 소녀상 빼야 돼.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애가 타고 힘든 거예요. 자기가 단독으로 이제 축하 성명을 낸 거예요. 아, 단독으로? 단독으로. 이게 우리 쪽에다가 직접 뭐 한 게 아니라 지가 이제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고 내면서 그 뒤에다가 그런데 합의는 위안부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라는 게 되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모든 위안부 합의 사드 문제에 대한 원 아이디어가 일본이 원했던 동아시아 균형자론 내지는 동아시아 경찰론을 키워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통해 가지고 압박을 넣어서 이루어졌다는 설이 지금 점점 더 확실한 걸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즉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털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군사적인 부분으로든 뭘로든 등장할 수 없으니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한국하고 합의를 본 걸로 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는 한국한테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일본으로 태어나겠습니다라는 그거를 밀어붙이기 위한 일종의 외교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강제로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우리의 지금 추측이 맞아.